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이런 정의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아라우조, 타나오, 홈레이 왕 같은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굉장히 저명한 치주과 쪽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 리포트를 냈는데, 저널 보는 거는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듣는 분들도 이렇게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뭐 굉장히 많은 저널들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를 굉장히 뭐 제각각의 기준으로 정의를 해왔고, 앞서 소개시켜드린 린데 정의도 이런 정의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컨센서스의 결과에 따르면 보시면 이제 2018년도 내용이라서 거의 가장 최근의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로 정의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본 로스가 없다는 겁니다. 뼈가 녹는 순간 이것은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가 아니고 그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 말고는 일반적인 어떤 염증 상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있는데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다음과 같이 컨센서스에서 정의를 하였고요. 최근에 가장 큰 어떤 기준점으로는 일단은 3mm, 그리고 그거보다는 큰 3mm 이상의 뼈의 흡수가 있을 때, 그리고 프루빙 뎁스가 한 6mm 이상 있을 때를 우리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그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떤 프로빙 뎁스나 본 로스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주변에 뭐 고름도 좀 나오고 잇몸도 붓고 그런 특징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을 결국에는 뼈가 녹고 있냐, 녹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진단함에 있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흡사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치은염과 치주염 진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은염에 있어서도 잇몸 많이 부어있고 피도 나고 프로빙도 많이 이제 증가하였지만,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 뼈가 전혀 녹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는 치은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뼈가 막 녹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염증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치주염으로 진단을 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 임플란트 주변 질환도 뼈에 녹느냐 안 녹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데요. 보시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을 때, 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할수록 병의 진행이 더 심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처음 딱 환자분들 임플란트 리콜 보실 때 프로빙을 했는데 블리딩도 없고 프로빙 뎁스가 증가하는 경향도 없고 본 로스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본 로스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빙 뎁스가 조금씩 이제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빙을 살짝 아니면 익스플로러라도 살짝 갖다 댔는데 피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트 무코사이티스로 우리는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본 로스를 동반한 프로빙 뎁스가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염증 상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그것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섹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조금 달리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기준이 확실한 프로토콜 하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